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일반 전표 입력 11월 분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표 입력 시 유의사항에 대한 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채권 채무 관련 계정 입력 시 거래처를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그다음에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 대해서는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을 써라. 그리고 배서양도할 때 주의사항, 그리고 입금 출금을 써도 무방하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10월 분개하고 나서 그 전표 입력 시 유의사항을 재정리한 게 있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11월 분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실기할 때는요 주의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의사항을 좀 기억을 하시고 교재 중간중간에 보시면 제가 다 기재해 놨거든요. 그거 보고 이제 실수를 좀 줄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11월 분개 할게요. 11월 분개.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무형자산 유가증권 외화거래 관련된 내용을 볼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을 약간 드릴 테니까 한번 쭉 좀 읽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문제풀이 좀 할게요.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11월 1일 분계고요. 한국대학에 의뢰한 신제품 개발에 따른 연구 용역비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을 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무형자산으로 처리라고 돼 있는데요. 개발에 대한 거니까 계정을 뭘 쓰면 될까요? 그죠? 개발비를 쓰면 되죠. 개발비, 그죠? 그래서 차변에 개발비 이렇게 해주시고요. 금액이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이렇게 기초코드 등록 나오면은 그냥 취소하세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 줬으니까 보통예금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11월 5일인데요.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회사의 주식을 샀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를 포함해서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당 15,000원에 100 주면 150만 원이죠. 그러면은 단기 매매 증권을 받은 거니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해주시고요. 15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수수료가 있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관련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이렇게 하는데 900번대 코드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900번대 코드 이렇게 하고요. 5,000원입니다. 5,000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그죠? 보통예금을 돈 줬으니까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이제 전산회계 2급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얘기 드렸고 그리고 제가 한번 또 언급을 드린 것 같은데 일단 좀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800번대 쓰면은 틀리니까 좀 유의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1월 10일 보실게요. 보유 중인 도전의 주식에 대해서 중간 배당금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 1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배당금 수익, 그죠? 그래가지고 1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보실게요. 11월 14일인데요.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15,000원에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 중 30주를 2만 원에 처분했답니다. 그리고 처분 대금은 명보은행 보통예금에 이제 입금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처분이 계정을 등록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등록을 하시면 되죠. 자, 어디 가서 하면 돼요? 계정 가입 및 저등록 있죠?
여기 들어가십니다. 클릭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컨트롤 F 눌러야 했죠? 컨트롤 F 눌러가지고 이제 계정 코드가 931번이니까 931 입력하고 딱 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그 계정 과목 하나 빈 거 있죠? 예, 여기다가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성격은 일반. 자, 2번 눌러가지고 등록을 하시고요. 나머지 내용은 없으니까 그냥 대충 위에 클릭하시고 지나가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일반 전표를 입력을 합니다. 11월 14일이죠. 14일. 일단 30주를 주당 2만원에 처분했으니까 60만원 받아 60만원.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60만원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을 줘야 되니까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15,000원에 취득했으니까 15,000원에 30주 하면은 기존의 장부 금액이 45만원 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45만원짜리를 60만원에 판 거니까 15만원 이익이죠. 그러면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예, 이렇게 해서 일단 무형자산하고 이제 유가증권에 대한 분개를 했습니다. 뭐 기본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주시면은 크게 어렵진 않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째 보십니다. 수출에 대한 건데요. 요 문제 한해서 구글에 수출한 실적이 있다고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구글에 수출한 게 있다고 그냥 전제를 할게요. 예. 저희가 뭐 입력한 건 없지만 전제를 하고요. 그 외상 매출금이 있는데 보통예금 계좌에 이제 돈이 환전이 돼서 입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글을 뭐 거래처 등록에 등록하라고 되어 있죠. 일반 거래처에다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래처 등록 누르시고 1111 그다음에 구글 그다음에 동시 하시면 동시 그냥 간단하게 한번 등록을 하는 거죠. 예. 이렇게 등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입력을 해봅니다. 일단 11월 19일 날 환율이 1,300원이었고요. 그때 외상 매출금이 3,000달러니까 3,000에 1,300 곱하면은 외상 매출금 받은 게 390만 원일 겁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받으니까 차변에 현금 390만 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기존의 외상 매출금을 써가지고 날려야 되죠. 과거 환율이 1,200원이니까 3,000에 1,200이면은 360만 원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하고 거래처 등록해야죠. 구글 해주시고 360만 원 입력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360만 원짜리를 390만 원에 받은 거니까 30만 원 이익이죠. 그죠? 30만 원 이익이고요. 외화 관련해 가지고 환전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익을 외환차손, 외환차익 이렇게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변에 외환차익 이렇게 쓰십니다. 돈을 더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화살표로 이동을 해서 거래처가 중복되는 걸 피해 주시고 30만 원 입력된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5번째 문제도 풀었고요. 그 다음에 11월 21일인데요. 이 경우도 그 워싱턴 은행에 차입한 금액이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갚을 때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걸 볼 건데요. 어 보시면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어 돈이 빠졌다 요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워싱턴 은행을 일반 거래처 코드에 등록을 하라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유형은 동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만 수정을 할게요. 11월 19일이면 입금됐다. 보통예금에서 입금됐다고 했으니까 11월 19일 한 다음에 요거를 현금으로 하지 말고 보통예금으로 바꿀게요. 예, 제가 약간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9일 문제 보면은 이제 보통예금 계좌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보통예금으로 입력을 하는 게 맞겠죠, 그죠? 예, 이거 수정하고 이제 21일 거 풀게요. 예, 수정됐고요. 21일. 일단은 회사가 돈을 갚았죠? 1000달러 갚았는데 갚았을 때 환율이 1200원이에요. 그러면 1000달러 곱하기 1200 해가지고 갚은 금액이 120만 원이죠, 그죠?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 자 120만 원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면은 기존의 단기 차입금이 차변으로 가야 맞겠죠? 차변에 단기 차입금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워싱턴 은행 등록을 해야 되니까 자 거래처 등록해서 자 일반 거래처 할게요. 일반 거래처 문제에서 일반 거래처로 하라고 했으니까 1112 하시고 엔터 치고 워싱턴 은행 이렇게 하고 동시합니다. 그 다음에 1112 해가지고 워싱턴 은행 입력하시고요. 단기 차입금은 채무니까 거래처 등록을 해야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기존에 차입했을 때 환율이 1100원이니까 원래 차입금은 1000달러 곱하기 1100 해가지고 110만 원이겠죠. 그래서 110만 원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돈을 더 줬잖아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겠죠. 그래서 차변에 외환차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10만 원 예,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일단 11월 분계를 다 봤고요. 만약에 월을 확인하고 싶으면은 요 일자를 지우고요. 그냥 엔터를 치면 되죠. 그러면은 11월 관련 분계가 나오고요. 자,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죠. 예, 뭐 이렇게 틀린 건 없는 것 같고. 예, 맞죠? 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계장을 열어보시면은 좀 더 이렇게 넓게 볼 수 있긴 해요. 그래서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엔터 이렇게 쳐가지고 딱 분계 보시면은 좀 더 보기는 좀 편하겠죠, 그죠? 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11월 분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보시고, 안 되는 게 있으면은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잘 따라하면요, 거의 대부분 돼요.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도 이렇게 분계 입력하는 게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책에 있는 거를 잘 학습을 하시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